자, 여러분,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또 쫙 모아봤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미국 증시가 오늘 폭등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우는 11%, 나스닥은 8%.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6,700불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등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전염병 관련된 지원 법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금전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던졌으나 이번에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라도 통과를 시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게 되고 있고요. 또한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 달러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는 호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름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책임 지원 법안, 그리고 미국 소비자, 정부, 기업,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보완과 지원 법안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가 요건을 만족하는 미성년자에게는 $1,000, 성인에게는 무려 $2,000를 각각 디지털 달러로 보내주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무려 미국에서 2,500조에 달하는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두 법안의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다거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통과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오늘 다우 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미친 듯한 떡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때 이 디지털 달러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이 이 제안을 삭제했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으나 이것은 바로 코인데스크에서 독자적으로 퍼뜨린 퍼드라고 합니다.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최근에 올라온 런던 경전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 2호선 마냥 꾸역꾸역 밀려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중에 한 명만 이 질병을 앓고 있어도 한 정거장 지나는 사이에 전부 다 싹 다 퍼지겠죠. 그 와중에 이 사람 기분 나쁜 듯이 카메라맨을 흘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이 전염병 사태 종식되려면 정말 먼 것 같죠.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 박사방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범죄 과정에서 암호화폐들이 활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경찰과 협력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들은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네로까지 썼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거래소들과의 협력과 함께 모네로로 송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더 블록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중국 내부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데 한 발자국도 다가섰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는 이 건덕지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는 또한 필리핀, 브라질, 남아프리카, 태국,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암호화폐 기술을 정식 채택한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인구 대비 11%가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요.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이니까 여기서 11%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이 굉장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암호화폐를 욕하고 까내리고 해도 이 흐름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다시 한번 2만 불 넘기면은 이 붐이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점점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암호화폐를 국가 화폐로 취급하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루피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제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암호자산시장 주식회사가 지난 3월 17일 정부로부터 골동품 및 중고 물품 거래에 대한 암호화폐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내 골동품 및 중고 물품 거래를 암호화폐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조스 재단이 지난해에만 비트코인 수백만 달러어치를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개수로 따지자면 비트코인 8,000개 정도를 작년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거의 고래가 던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테조스 재단은 비트코인을 31,800개 정도 더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시장에 팔 수가 있겠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테조스의 CF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조스 재단은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펀드, 채권, 법정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했다. 일종의 위기 관리 전략으로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자산보다 운영 효율성이 큰 자산에 다시 투자한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암호화폐 회사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지.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큰 화제를 모았었던 이탈리아의 은행 방카 셀라가 드디어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그들은 독자 금융 플랫폼인 하입에서 안전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으면서 그들의 이탈리아 고객들 120만 명에 대해서 이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 매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지불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수요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탈리아가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조만간 이런 상황들이 좀 호전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향후 몇 년간 동양인들은 애지간하면 이탈리아 근처에는 이제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이탈리아에 첫 번째로 이 질병을 퍼뜨렸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중국인 부부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이 카메라를 보고 씩 웃고 있더라고요. 나라 하나를 아작을 내놓고 웃고 있어요. 역시 세상에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3,000% 빠졌었는데 바로 다시 비트코인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해외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러셀 오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달러 환율을 생각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인데 비트코인의 시세만 보지 말고 공급량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 달러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외국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도 병행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팬들도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량은 2100만 개인데 300만 개 정도 유실됐다라고 저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1800만 개라고 쳤을 때 전 세계 100만 장자들 숫자가 1800만 명이 훨씬 더 넘죠. 나중엔 이 비트코인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KYC가 적용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로컬 비트코인즈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9년 초랑 비교를 해봤을 때 팍스풀의 거래량이 27% 감소, 로컬 비트코인은 54%나 줄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피터 시프. 자, 오늘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온스당 100달러 정도가 올라간 상황인데요. 위기양양한 피터 시프, 최근에 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보들만이 비트코인을 선택한다. 올해 이후 금은 7% 상승했지만은 비트코인은 3% 하락했지롱. 금은 2020년 최고점과 비교해 2% 낮지만은 비트코인은 2020년 고점보다 35% 낮다. 메롱메롱.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 유리할 대로 기준을 정한 거고요. 최근에 몇 년을 기준으로 뒀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여기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피터 시프 계속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없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건들지도 않겠죠. 위기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노보그라츠 우리 구라 형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금의 가격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조만간에 금의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의 급등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 구라 형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반대로 가는데 금과 함께 비트코인 조만간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마이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에서 비트코인이 나홀로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다우지수가 38% 하락을 했고 애플 시총은 연초 고점 대비 4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2배 이상의 규모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800억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봤을 때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는 거슬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향후 몇 년 안에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도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년 365일 어느 때나 거래가 가능한데 이것은 엄청난 강점이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지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1년 365일을 투자자들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상황에서 또 변동성까지 커가지고 널뛰기를 하죠. 아마 인류 역사상 이 비트코인처럼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완전히 진을 쏙 빼먹는 자산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 또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 바닥의 가격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2229명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 36.4%가 바닥은 3,100에서 3,700달러 사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려 32.7%가 3,0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답한 비율도 30.9%나 돼가지고 이 근소한 차이로 이제 세 가지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고 3,1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으며 혹은 3,000달러 아래로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어디로든 가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바닥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피터 브렌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2,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후에야 베어마켓이 약세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 양반도 의견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뉴스BTC IUC 진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거두절미하고 7,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7,500달러까지 급상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6,65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6,200달러와 6,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리폴이라는 블록타워 캐피탈의 CEO는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몇 개월 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법정화폐의 해지자산, 금과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좀 더 풀어보면은 향후 몇 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플랜 B,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5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감기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2021년 12월에는 10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국 이 상단을 뚫지 못하면은 다시 채널의 하단 부분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바닥까지 가기 전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추세선에서 많은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근의 가격대가 4,800불대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라고 하기는 그렇고 최근에 있는 상황들이 과거에 이제 작년과 재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와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이제 심하게 과매도가 된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과매도가 될 정도로 심하게 떨어졌었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아마 다시 한번 떨어져가지고 재충전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상단 채널을 뚫고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론적으로 목표가는 9,800불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시간 본 기준으로다가 봤을 때 비트코인 하락 지표가 나오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을 6,000달러 혹은 그 아래로도 내려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불플래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7,000달러 위로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바로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젠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이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제 감을 잡기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겠죠. 저항선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이전 고점과 추세선,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더블탑이 되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와장창창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거래소들 롱숏 포지션 비율을 보시게 되면요, 놀랍게도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모두가 이제 롱 포지션이 숏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최소 2배 이상 롱이 높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세력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조만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릴게요. 한 편만이라도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광고주 방문을 더불어가지고 채널 가입도 해주시면은 제가 이 힘을 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